자, 끝없이 이어지고 있는 박나래 논란, 반복되는 입장문, 하지만 이것마저 멈춰버린 소속사의 대응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 기사들이 계속하여 박나래 씨에 대한 이 사태의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사건은 멈추고 있지 않다. 해명은 나왔지만 의문만 더 쌓여가고 있을 뿐이다 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방송인 박나래 씨를 둘러싸고 있는 각종 논란이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갑질 의혹에서 시작되어 이제는 형사고발과 불법 의료시술 논란까지 소속사의 대응이 사실상 멈춰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세 번째 입장을 발표하면서 그 어떠한 얘기도 하지 않겠다. 알 수 없이 개인 유튜브 채널에 영상 하나만 틱 공개하고서는 그 이후에 별다른 입장을 표명하고 있지 않죠. 자, 하지만 이 박나래 씨는 여전히 서울 용산경찰서에 19일 날 비공개로 출석하여 무려 6시간에 걸친 고소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전 매니저들을 상대로 제기한 공갈미수 혐의와 횡령 혐의에 대한 진술이 이루어진 것으로 전해졌는데 피고소된 전 매니저 역시 그 다음날 20일이죠.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주사이모 의혹과 관련된 조사가 아직까진 진행되지 않았고요. 출석 일자를 조율 중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왜냐하면 이 매니저가 20일 날 그리고 그 전날인 19일 날 박나래 씨가 고소한 내용으로 둘 다 조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엄밀히 말했을 때 갑질 의혹에 관련된 조사만이 진행됐을 뿐이다. 하지만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주사이모 의혹과 관련된 조사는 양측 다 아직 진행조차 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아마 이 부분에 있어서는 박나래 씨가 결국 포토라인에 서게 되겠죠. 우리가 이 경찰 출석 이런 거 딱 검색해보면 어떻습니까?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연예인들이 경찰서에 나와서 포토라인에 서고 출석하고 마이크를 대고 이야기하는 이런 모습들이 많이 공개가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박나래 씨가 이제 이렇게 경찰 출석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거죠. 더 중요한 건 이 박나래 씨의 끝없이 이어지는 논란에 있어서 소속사의 역할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박나래 씨 개인의 영상 메시지와 법률 대리인의 해명 이외에는 소속사 차원의 종합적 설명이나 사과가 나오고 있지 않다고 해요. 제가 볼 땐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 소속사라는 게 사실상 박나래 씨의 1인 법인 기획사지 않습니까? 명의만 어머니로 되어 있을 뿐 사실상 박나래 씨 본인과 다를 바 없다라는 해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소속사 차원의 입장이나 박나래 씨 개인의 입장이나 별 차이가 없지 않나. 그렇다 하더라도 이번 사태가 장기화될수록 침묵은 전략이 아니라 오히려 리스크, 굉장한 손해에 가깝다라는 해석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여러 가지 혐의가 동시에 제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 짧은 해명만으로는 이 의혹들을 정리하기 어렵다라는 거죠. 자, 박나래 씨 논란이 쉽게 끝나지 않는 이유는 분명하다고 합니다. 대중들을 향한 사과 하나 없고 입장은 반복되고 있고 해명은 했지만 새로운 설명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 추가적인 폭로와 의혹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수사는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관심은 단 한 명의 주장보단 법적 판단과 수사 결과로 옮겨가고 있는 상태인 거죠. 이 복잡한 분쟁의 끝에서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제가 볼 땐 긍정적으로 보기 어렵다라는 거죠. 이와 더불어서 박나래 씨의 사실상 하차가 확정된 이 나 혼자 산다, 샤이니키, 박나래 없이도 스튜디오의 분위기는 화기애애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화기애애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이 나 혼자 산다 제작진도 출연진도 조사받아야 한다, 나 혼자 산다 폐지해달라, 이런 내용을 제 유튜브 채널뿐만이 아니라 많은 온라인 커뮤니티 그리고 각종 유튜브 채널의 댓글들을 보면 굉장히 반응들이 비슷했다라는 거죠. 이런 시점에서 과연 나 혼자 산다가 화기애애한 분위기라고 말할 수 있을까? 저는 고개가 굉장히 갸웃거려집니다. 근데 이와 더불어서 박나래 씨의 주변 인물 중에 특히 어머니와 전 남자친구마저도
함께 형사처벌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죠.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전 남자친구는 아시다시피 이 급여 처리에 있어서 업무상 횡령 혐의에 포함이 되고, 전 남자친구 본인은 박나래 씨의 집이 도둑 들었을 때 전 매니저들의 신상 정보를 함부로 넘겼다라는 혐의로 고발이 됐잖아요. 이미 조사가 들어갔고 말입니다. 전 남자친구 역시 처벌을 피하기 쉽지 않아요. 하지만 박나래 씨의 모친은 어떻습니까? 자, 박나래 씨의 모친이 처벌을 받냐 안 받냐는 박나래 씨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그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아시다시피 박나래 씨가 자신의 모친 명의로 되어 있는 소속사에 근저당 설정을 49억 7천만 원 자신의 이태원 집에다가 잡아놨지 않습니까? 물론 그것이 애당초 이태원 집을 구매할 때 법인 업체에서 돈을 빌린 개념으로 집을 매입했다라고 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은 했지만, 이 근저당 설정을 한 기간이 하필이면 그로부터 수년이 흐른, 그것도 박나래 씨의 폭로 기사가 나오기 하루 전에 했다라는 사실은 이곳의 대표자로 있는 어머니가 아무래도 이 사태에 입을 열어야 할 것이고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대놓고 박나래 씨가 어머니는 아무것도 하는 거 없이 그냥 명의만 빌려줬어요 라고 하면 이것도 굉장히 위법 사항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어머니가 뭐 급여를 받아갔든 대표자로 있었든 여러 가지 항목에 있어서 사실상 역할을 했다라는 걸 증빙해야 할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박나래 씨는 박나래 씨의 어머니인 소속사의 연예인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지 돈을 빌린 건 팩트가 되잖아요. 그렇다면 이 근저당 설정이 앞서 말씀드렸던 사해 행위, 박나래 씨의 재산 은닉을 위한 행위가 아니었다라는 걸 증명하려면 아마 박나래 씨의 친모인 어머니도 함께 경찰 조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어떻습니까?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근데 이 과정에서 만약 박나래 씨의 모친이 난 아무것도 모른다, 박나래 씨 본인도 어머니는 아무것도 모른다 하는 순간 사태가 심각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이 기사를 한번 보세요. 왜 나한테만 이래? 박나래 씨는요, 사실 주변 인물들에게 굉장히 따뜻하고 뭔가 손도 크고 많이 챙겨주는 휴머니즘적인 인간적인 연예인으로 많이 알려졌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장도연 씨 같은 경우가 박나래 씨가 도둑 들었을 당시에 굉장히 막 가짜 뉴스에 시달리고 장도연 씨가 뭐 연루되어 있는 거 아니냐 말이 많았는데, 사실 두 사람은 굉장한 절친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하지만 평소의 행실을 보면 그러지 못했다라는 해석도 상당히 많습니다. 박나래 씨가 이 장도연 씨에게 했었던 모습을 보면 고개가 끄덕여질 법해요. 자, 보면 장도연 씨를 홀대하는 모습이 파묘됐다라는 겁니다. 바로 작년 이맘때쯤이죠. 이 장도연 씨를 자신의 이 나래식 유튜브 채널에 등장을 시켜서 크리스마스를 기대하는 이 상황 속에 와인을 가져왔습니다. 근데 박나래 씨가 이러한 말을 해요. 우리가 언제부터 와인을 마셨냐? 옛날 신길동 느낌으로 준비했다라면 맥주를 건네게 됩니다. 평소 게스트에게 굉장히 이 나래식에서는 특별한 안주를 차려줬거든요. 근데 이날은 과자인 새우깡, 김, 맥주 이런 술상을 준비합니다. 그러다 보니 초대를 받은 장도연 씨가 첫 회에서는 미너 코스를 보고 왔는데 라고 서운함을 드러냈죠. 하지만 박나래 씨가 박혜정 선수가 왔을 때는 한우를 먹었고, 지난주에는 김재혁 오빠가 와서 오마카세 느낌으로 캐비어, 랍스터, 마파 준비를 했다 라고 자랑했습니다. 근데 장도연 씨가 예산이 다 끝나서 재수없게 내가 이번 회차에 걸린 거냐? 라고 항의하자 박나래 씨는 아니야, 이게 우리의 아이덴티티야. 제작진이 한우, 캐비어, 사내진비를 준비했는데 우리 도연이 그런 거 안 먹는다. 새우깡에 김만 있어도 맥주 8개 먹는다 라고 덧붙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 장도연 씨가 굉장히 서운해했고, 박나래 씨는 진짜 와인 먹을 생각으로 왔냐? 우리가 언제부터 와인 먹었냐? 라고 장난을 쳤습니다. 장도연 씨는 진짜 아무것도 안 해줄 것 같다, 기분이 안 좋아지려고 한다 라는 서운함을 당시에 내비치기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절친으로 알려진 장도연 씨마저도 이 박나래 씨의 진짜 모습을 잘 알고 있었던 게 아니냐. 이해하기가 어렵다. 이런 반응이 나오게 된 겁니다. 자, 제가 왜 이 얘기를 길게 했냐면 이 박나래 씨 주변인 중엔 지금 굉장히 밀접하게 연루되어 있는 인물인 바로 전현무 씨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 전현무 씨 사태를 보고 몇몇 분이 전현무 씨를 두둔하는 게 아니냐라고 했는데 두둔할 이유가 제가 없지 않겠습니까? 나와 있는 팩트와 자료들로 현재의 상태가 이렇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소식도 똑같이 공정하게 전달을 드립니다. 차량 링거 위법이 맞다. 전현무 처벌 가능성은, 이런 기사가 연휴를 기점으로 막 쏟아졌습니다. 내용을 보면 방송인 전현무가 9년 전 2016년도죠. 차량 안에서 수액을 맞았던 것과 관련해 진료 기록부를 공개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의료계에서는 위법 소지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 한두 군데에서 나온 말이 아니에요. 내용을 살펴보면 소속사는 수액은 치료를 보조하기 위한 의료행위였다. 의료진의 판단 아래 의료기관에서 이뤄진 적법한 진료의 연장선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의료계의 판단은 달랐어요. 여기 보시면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채널A에 등장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주사 처방을 의사가 했고 진료 행위를 병원 안에서 했다 하더라도 이후 주사를 자기 차에서 맞는 건 기본적으로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법이라는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불법 소지가 있다라는 설명이 나온 겁니다. 왜냐하면 의료기관 외부에서의 의료행위 자체가 원칙적으로 안 된다라는 겁니다. 대한의사협회는요, 이와 같은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받고 의료기관 외부 의료행위의 위법성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 제작까지 착수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위법이 맞다라고 지금 보는 거예요. 차 안에서 의사도 없고 간호사도 없는데 수액을 맞고 있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라고 한 겁니다. 다만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법적 처벌 가능성은 상당히 제한적일 것이다. 왜냐하면 시술을 받은 사람이 위법성을 인지한 상태에서 돈을 내고 의료법 위반을 교사한 정황이 없다면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가 7년, 이건 9년 전이잖아요. 그러니 이 방송 사례만으로는 처벌이 어렵다라는 거죠.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예상해 볼 수 있는 건 바로 기안84가 이야기했었던 2019년도 당시의 연예대상 발언입니다. 이 당시 때도 전현무 씨는 수액을 맞았거든요. 여기에 대한 진료 기록부까지 투명하게 공개를 한다면 뭐 전현무 씨가 정말 결백하다라는 걸 증명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논란은 또 커질 겁니다. 저기 보면 주사 처방을 의사가 했고 진료 행위를 병원 안에서 했다 하더라도 이후 주사를 자기 차에서 맞는 건 기본적으로 안 되는 것이다. 이것 자체가 위법이다라는 겁니다. 불법이다. 철저하게 조사해라. 이런 말까지 지금 쏟아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 이 지금 전현무 씨의 사태에 대해서 병원 밖의 의료를 어디까지 인정을 해줄 것이냐에 대한 논란도 굉장히 큽니다. 물론 전현무 씨가 의사 판단하에 이동하며 처치를 마무리했다. 적법한 진료행위의 연장선이었다라고 주장했지만 보건복지부가 밝힌 의료행위 판단 기준에는 보건의 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그러니까 수액을 다 맞고 바늘을 빼는 과정까지도 의료행위의 범주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전현무 씨 스스로가 했다라고 한다면 위법 행위에 포함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외과 의사들도 주사를 제거하는 과정도 의료행위이기 때문에 의료인이 해야 한다. 그 혈관을 확보해 놓은 주사를 통해 다른 주사액들이 들어갈 수 있는 염려도 있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상 뭐 처벌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공소시효가 이미 뭐 9년 전 영상이기 때문에 뭐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 위법 사항이었다라는 것 사태만으로도 전현무 씨에 대한 여론이 다시 들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현무 씨가 이미 연예대상 하나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관왕 후보기 때문입니다.
바로 30일 날 진행되는 SBS 연예대상 후보에 이름을 버젓이 올리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 얼마나 쟁쟁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유재석, 탁재훈, 신동엽, 서장훈. 근데 여기에 전현무 씨가 있고, 만약 이관왕을 받게 된다면 위법한 사람을 상을 줬다라는 오명을 이 방송사들이 뒤집어 쓸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전현무 씨의 대상을 취소해야 된다라는 논란에서 전현무 씨가 직접 해명을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다시 한번 의료계에서는 위법 사항이 맞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전현무 씨의 상황이 다시 한번 굉장히 꼬이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이 보실 때 전현무 씨의 사태 과연 그냥 넘길 만한 사항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의료계에서 이미 위법에 해당한다, 하지만 공소시효 때문에 아쉽게도, 아쉽다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처벌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거 그냥 넘어가도 될 만한 일인가라는 생각도 듭니다.